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27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면서 33회 파리올림픽이 이제 개최됐어요. 시차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잠 못 드는 밤이 한 보름은 이어질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88 올림픽은 24회예요. 그러면은 지금 36년이 이제 지났는데 그 88년 그 올림픽 때도 서울 올림픽 때도 엊그제 같은데 지금도 기억이 많이 생생한데도 벌써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이게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저를 처음 봤었을 때 뜨개질 이런 거를 되게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전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운동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지금 저는 굉장히 막 설레요. 이제 볼 수 있다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올림픽과 관련되어 있는 그 단어들 우리가 연상되는 그거를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제 바람은 선수들이 부상 없이 잘 마치기를, 그리고 국위선양 잘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덤으로 이제 마음으로 이제 빌자면은 메달을 이제 좋은 소식을 좀 전해줬으면. 그렇다고 제가 1등 뭐 제일주의는 아니고 그래도 4년 동안 땀 흘린 거에 대한 그 대가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이 없기를, 그러니까 부상, 이것도 항상 스포츠에서는 꼭 나오잖아요. 부상으로 은퇴하고 뭐 부상으로 뭐 어디 그 출전을 뭐 못하게 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럴 때 부상을 어떻게 쓰느냐면 질부자에다가 다칠상자, 이거는 질부, 그다음에 다칠상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질부할 때 질의 의미에 이거는 지다인데 기본형으로 하면 지다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등에 지는 것도, 등에 무슨 짐을 질 때도 지다 이걸 쓰는 거고, 뭐 부담스럽다 할 때, 아니면은 또 승부에 지는 거, 뭐 이 지금 요 부분이 승부처다 이런 말 할 때 부자, 그때도 이걸 쓰는 거고, 아니면 부채, 그러니까는 그 빚을 졌을 때, 빚을 지다 할 때도 부자를 이거 쓰는데, 우리가 보통 부상을 당했다 할 때 이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스포츠를 보면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매 그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릴 때 보면은 항상 보여지는 게 뭐가 있냐면 이변. 이 선수가 금메달 딸 줄 알았는데 저 선수가 딴다든가, 다 이렇게 기대했던 선수가 생각지도 못하게 뭐 쉽게 뭐 탈락을 했다든가, 우리 기억 속에 없던 사람이 금메달 딴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변이 일어나요. 그죠? 이변. 그러면 이변, 그러면 달을 이자에다가 그 다음에 변할 변자, 이변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표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변 그러면은 제 기억 속에 84 LA 올림픽 때 서영순 선수가 이제 그 양궁에서 금메달, 그때 양궁이 정식 종목이 처음으로 됐을 때잖아요. 다 김진우 선수가 금메달 딸 줄 알았는데 서영순 선수가 이제 땄어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 이제 이변이라 할 수 있죠.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 만약에 누군가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만약에 전에 도쿄 올림픽 때는 이제 금메달을 만약에 못 땄는데 이번에 땄다 그러면 되게 뭐라요? 와신상담 아니면 서력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와신상담 그러면은 와는 누라자를 쓰고, 그 다음에 신, 섭신자를 쓰고, 그 다음에 맞벌상, 그 다음에 담, 쓸개담. 이 쓸개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와신상담 그러면 이것도 고사성어잖아요. 내가 어떤 괴로움, 힘든 거를 참고 참아내서 끝내 이제 좋은 결과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신 그러면은 섭, 이게 장작더미 같은 데 누워있고 편하게 자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상담, 뭐냐면 맛본다 이런 얘기죠. 뭘, 쓸개. 이게 달고 맛있는 걸로 내가 편안하게 이게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쓴맛을 느끼면서 이 고생, 내 힘듦을 꼭 참고 이겨내겠다 했을 때, 그러면은 4년 전에 내가 메달을 못 땄는데 4년 동안 막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은
서력했다 아니면은 와신상담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 서력을 이렇게 쓰나?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뭐냐면 설자를 눈설자를 써요. 서력할 때 눈설자에다가 욕될 욕자를 써요. 서력.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 글자랑 이 글자랑 조합이 돼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데 난 생각지도 못했어 한 게 서력 할 때도 그러니까 전에 이거 하지 못한 거를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다시 내 원래의 어떤 명성을 되찾는다든가 뭐 이러면은 아니면 내 라이벌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 전에 메달을 내가 금메달을 놓치고 저 사람이 금메달을 땄을 때 반대로 역전이 될 수 있잖아요. 이번에 내가 따고 저 상대방 내 라이벌이 이제 만약에 메달을 놓쳤거나 아니면 내 색깔보다 더 안 좋은 걸 만약에 땄다 그러면 서력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설자가 눈설자에다가 욕될 욕자를 써요. 이게 조합이 우리가 보면은 연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쓰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올림픽 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효자 종목에서 양궁이 나오잖아요. 양궁을 그때 8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양궁하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효자 종목이란 말도 이제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시상대 보면 항상 이제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높이가 가장 높잖아요. 그때 애국가가 다 울릴 때 저 시상대에 올라온 저 선수가 나하고는 정말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은 같이 일면식도 해본 적도 없지만은 가슴 뭉클하고 막 애국가 울려 퍼질 때 그렇잖아요. 막 그 선수가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아니면 기분 좋게 환하게 웃는 선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때 우리 다들 이게 응원한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 같고 그죠? 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애국가 울려 퍼질 때 특히나 아주 그 장면이 항상 머릿속에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효자 종목 하면은 이제 아까 양궁을 예를 들었는데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 그 김경욱 선수가 제일 정중앙에 우리가 엑스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렌즈를 2번이나 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우리가 양궁하면은 대한민국 막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그러죠. 그래서 그 세계대회에 나가서 이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 되는 게 더 힘들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또 변함없이 나오는 게 약물 복용 뭐 이래갖고 이제 메달 딴 선수든지 뭐 이런 게 나중에 도핑 테스트 해갖고 걸리면 이제 박탈당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옛날에 88 올림픽 때는 칼 루이스가 원래 은메달 땄는데 벤 존슨이 이제 그 약물을 이제 복용했다는 걸로 박탈당해갖고 이제 그 메달이 색깔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사람 아예 못 따고 그런 것처럼 항상 약물 복용 누군가가 하여튼 나타나요. 누군가는 하여튼 그런 선수가 이게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항상 페어플레이를 우리가 강조하면서도 반칙. 그래서 왜 예를 들어서 육상을 딱 스타트 라인에 있는데 이게 총을 쏘기 전에 몸이라도 조금 움찔하면 탈락되잖아요. 그 전에는 이 사람이 탈락되고 아니면 그 다음 한 번은 봐주고 다음 선수가 이게 탈락되는데 지금은 딱 움직이면 뭐 탈락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메달을 따오면은 연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렇게 메달을 따면은 특혜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금도 따고 그 다음에 연금도 이제 해마다 탈 수 있고 아니면은 또 이 사람이 뭐 이게 그 광고 이게 출연해서 광고 수입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마다 얼마나 많은 그 금메달을 이게 메달을 따면은 여기 오는 게 엄청 많잖아요. 자기들 돌아오는 그 특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얼마나 4년 동안 열심히 연습했겠어요. 그럴 때 메달을 못 땄 사람한테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전 아니라고 봐요. 왜 자기가 그런 어떤 특혜를 다 누리고 싶은데 자기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메달을 못 딴 건데 메달을 못 땄다고 해서 저 사람 뭐 훈련은 게을리 했나 봐 뭐 배불렀지 전에 뭐 하더니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또 메달을 하나 딴 사람도 물론 있고 아예 못 딴 사람도 있지만 2개, 3개 이렇게 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깨가 이게 한 치는 더 올라가는 것 같이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금이 환영한다. 그 다시 돌아올 때 보면 되게 그렇게 메달 많이 딴 선수들이 기수가 돼갖고 다시 돌아올 때 보면은 폐막식 때 보면은 이게 태극기 딱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달을 땄는데, 예를 들어 메달을 땄는데 이제 내 게임이 없고 다 끝났어. 근데 아직 올림픽 끝나려면 며칠 더 남았어. 그럼 그 사람들은 귀국 안 시키고 나중에 이렇게 폐막식 때 태극기 탁 들고 온다든가, 비행기에서 내려올 때 태극기 들고 내려온다든지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오고, 그 전에 이게 미리 오지 않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탈락한 선수들은 막 제때 다 그 우리나라로 되게 본국으로 돌아오지만은 메달 많이 딴 선수들은 나중에 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 금이 환영. 그러니까 금이 환영 같은 경우에도 그 금자가 비단금. 이 비단금 같은 경우에도 좀 우리가 이렇게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 이게 쇠금이잖아요. 쇠금이 부수이면서도 소리를 나타내요. 이게 비단금자가. 자, 이거는 비단금. 그러면 금의. 그러니까 비단 옷이죠. 금의 환. 돌아올 환자. 어디로? 고향. 금이 환영. 이게 이랬을 때 그 4년의 그 고생한 것이 다 보상받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많이 연상되는 게 이제 올림픽 때 얘기죠, 그죠? 항상 올림픽도 그렇고 뭐 모든 스포츠에서는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뭐 아시안 게임도 있고, 뭐 월드컵도 있고, 뭐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그죠? 자, 이 선수들 마지막 그 시합 끝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부상 없이 잘 하기를, 여러 사람 모두가 그런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랑 같은 그런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응원 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단어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신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